네,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목요일 한겨레 뷰리핑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논설실장 권태호입니다. 그리고 하호영 기자. 예, 안녕하세요. 한겨레 정치부 하호영입니다. 네, 김한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하나밖에 없는 변호사 김한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미국 출장에서 오늘 아침 돌아왔습니다. 전 장관은 공항에서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장관직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내용 일부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 서초구청장 공천에도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이 내용도 일부에서 같이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는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을 초청해 최근 정치 현안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첫 소식부터 시작하죠. 어제 뷰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강서구청장 선거에 당선인 신분으로 개입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서초구청장 관련 보도도 나왔어요. 네, 사실 예상은 했습니다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번엔 서초구인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한 정황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초구입니다. 아크로비스타가 있는 곳이죠. 우선 전달해드릴 내용부터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 쪽 핵심 관계자, 이것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윤핵관 2명 일단 등장합니다. 윤핵관 2명이 당선인이 원하는 특정 인물을 공천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전성수 구청장이고요. 전성수 후보였죠, 당시에는. 뜻대로 되지 않자 윤석열 당시 당선인이 직접 이름을 언급하면서 전성수 이렇게 언급하면서 공천하도록 했다라는 이런 녹취록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윤핵관 의원 2명이 전성수 후보를 공천하려고 했는데 네. 이게 그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쪽에서 자꾸 이제 막히니까 네. 그 다음에는 윤석열 당선인이죠. 그때 당시에는. 맞습니다. 당선인이 직접 등판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건 뭐 두 가지 동시에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윤핵관이 등장할 정도면 당선인의 뜻이니 서울시당 정도에서는 국민의힘 서울시당 정도에서는 뭐 알겠다, 진행하겠다 정도 할 만한데 당시에 윤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정치 구력이 굉장히 짧았잖아요. 그래서 반발을 했나 봅니다. 짧기도 하고. 그것만은 아니죠. 예. 네, 사실은 이 사정을 좀 잘 아시죠? 네, 제가 네. 서초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근데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저희는 이게 드디어 터질 것이 터졌다 생각했어요, 어제. 원래 그쪽에서는 네,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까? 너무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던 흐름이었거든요. 뜬금없이 어떤 후보가 그러니까 온 거예요? 사실은 조은희 구청장이 보궐에 나온 것과 그 이후에 다시 전성수 구청장이 나오는 것까지 너무 이상하다라고 모든 서초구민이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명태균 게이트 일어나면서 조은희 구청장이 의원이 된 과정이 이런 건가 보다. 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전선수 구청장도 뭔가 냄새는 나는데 너무 큰 윤석열 김건희에 묻혀서 안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나온 거죠. 사실 우리가 서초구청장까지 잘 다루진 네, 않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이 당시가 일단 1번 서초구청장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건 어떤 거냐면요. 윤석열이 서초구청장을 임명한 것입니다. 저희 서초구는 어떤 곳이냐면 그거 다 꽂으면 알죠. 임명직이거든요. 예, 예. 임명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공천이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후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쟁쟁한 후보들이. 뭐 유정현 아나운서 출신도 있었고. 사실은 그 그리고 당시에 우리가 유정현보다 황인식. 황인식. 황인식은 사실 서초구청에서 11년간 근무를 했던 사람이고 그 당시에 또 서울시로 넘어가서 1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이제 제일 유력했었나요? 예, 맞아요. 가장 유력했던 분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서초구를 너무 잘하는 행정가 출신 전문가였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인천시에서 부시장하던 전성수가 그렇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분명히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공천을 한다고 했냐면 이곳을 경선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예요. 그래서 경선하려는 이 예비 후보들이 다 돈 써가면서 저희는 좀 사무실도 비싸요. 근데 사무실까지 그렇죠. 정말 비싸죠. 비쌉니다. 저 선거운동할 때 힘들었어요. 사무실까지 다 열고 다 운동하고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단수 공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선하면 어차피 안 되니까 단수 공천을 그렇죠. 했겠죠. 예. 여론조사가 안 좋고
전성수 처음 들어봤어. 저희 서초구는 굉장히 또 자부심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어디서 떨어져서 감히 이런 곳인데 그 대신 임명직이기 때문에 경선 또는 여성들에 대한 전략 공천직이긴 해요. 근데 여기 여성이 그러니까 없습니까? 사실상 임명직. 네, 사실상 임명직이기 때문에 여성 의원들이나 여성 전략 공천을 하는 거는 그나마 이해가 가는데 여성 전략 공천도 아니고 경선하기로 했는데 경선도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민주당 쪽만 아니라 네. 국민의힘 쪽에서도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도 더 많이 알려졌죠. 네, 맞아요. 국민의힘 쪽이 시끄럽겠죠. 네, 그렇죠. 민주당 쪽이야 뭐. 네네네. 네. 뭐 원래는 이제 익명으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실명으로 나오니까 생생하네요. 아, 네, 당연합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도 또 소식 전해주시면 또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예, 제가 민망해질 것 같은데. 피해자들이니까 실명으로 해도. 아, 그래도 될까요? 아니 이름 하나라도 올려지는 게 정치인들은 좋아하니까요. 그냥 올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뭐 이름이 등장하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그러면 실명으로 윤핵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공천과 관련돼 있었던 인물은 서울시당 위원장인 박성중 의원이었습니다. 전 의원이죠, 지금은요. 2022년 지방선거 공천 앞두고 갑자기 권성동 의원한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뭐 형님 좀 봅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갔더니 전성수를 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듣고 너무 황당했다. 뭐 이렇게 박성중 의원이 이야기하는 게 어제 보도가 됐거든요. 네. 자, 거기는 이제 출발입니다. 그래서 박성중 의원이 이제 서초 쪽에 이제 국회의원이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서울시당 위원장이고요. 근데 뭐 박성중 의원 입장에서도 이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확언을 안 해줬나 봐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장제원, 당시의 당선인 비서실장입니다.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윤석열 당선인 이름 언급하면서 서초구는 전성수 해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봅니다. 그런데 또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서초구는 전성수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수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뒷배경이 있어요. 물론 무리수예요. 그 갑자기 떨어진 것도 무리수인데 거기서 플러스 하나 이 박성중이 우리 서초구청장 출신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서초구를 잘 아는 차원에서도 있지만 서초구청장 출신이 그 다음이 누구였습니까? 조은희 아니었겠습니까? 네. 조은희랑 사이가 안 좋아요. 복잡하네. 네. 아니 진짜 조은희 의원이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조은희 의원이랑 이 전성수 구청장은 굉장히 찐입니다. 조은희 의원이 21년도에 서울시장에 출마를 해요. 그때 예비후보일 때 선거대책본부 본부장이었습니다. 전성수 구청장이. 그러니까 조은희 사람을 꽂는 거예요. 우리는 배경을 알아요. 서초구에 살면 다 압니다. 그 원래 보통 이제 지역구에서 갑을 네. 의원들이 별로 사이가 안 좋잖아요. 갑을 의원 사이 안 좋은 걸 떠나서 구청장이 다음 때였기 때문에 사이가 안 좋은 상황이었고 자기 사람을 꽂으려고 하는 조은희의 그 행보를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박성중은 더 싫었겠죠. 그 상황에서 그런데 위에서 지금 이렇게 꽂아라 하니까 명분은 내가 서초구 잘하는데 여기는 아니다라고 막았던 것도 있죠. 오늘 지방정치 아주 속속들이 들다 보는데. 맞습니다. 제가 서초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아셔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궁금한 게 그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윤핵관 A가 얘기하고 안 되니까 윤핵관 B가 얘기하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당선인이 직접 얘기하고 이것이 밑에서부터 윤핵관을 통해서 이렇게 로비가 올라가서 당선인이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당선인 쪽으로 로비가 들어가서 당선인이 처음에는 본인이 직접 안 하고 윤핵관 A 보고 하라고 하고 A가 안 되니까 B 보고 너도 해봐 안 되니까 야 그럼 내가 직접 나가야 되겠다. 어느 쪽인가요? 자, 이거를요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V제로입니다. 그러니까 로비가 아래서부터 있었느냐 위에서부터 있었느냐를 판가름하는 인물 김건희가 등장을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등장하냐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권성동, 장제원으로 안 되니 윤석열이 직접 나섰어요. 그렇지. 여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또 고집도 있었나 봅니다. 예. 그리고 이 자리만큼은 절대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그쵸. 그래서 이게 좀 안 되나 이렇게 판단이 들었는지 김건희가 직접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박성중 의원이 이렇게 말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뭐 나한테 다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건 다 아니까 전성수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 다음에
김건희가 등장을 해서 아니 그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봅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는데 네네. 딱 한마디로 정리가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막 그 사모님 통해서 막 난리를 친 거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자 정리를 하면 사모님이란 사람이 박성중이란 의원한 전화를 해서 난리를 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굉장히 어려운 사이일 테고 예. 박성중 의원을 물론 이제 선거 때는 이렇게 몇 번 그렇죠. 부딪히고 알고는 있었겠죠.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해석을 해보자면 이 난리 사모님 이거 다 해석을 해야 하는데요. 해석을 해보자면 윤 대통령이니까 윤석열이 전화한 다음에 이게 안 통하니까 김건희가 참다 못해 직접 전화해서 여기가 사모님이죠. 네. 난리를 쳤다. 이거는 집요하게 전성수를 공천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서 또 끝나느냐? 자 클로저가 또 등장합니다. 이번엔 윤석열이 또 전화합니다. 다시. 예, 이거 뭐 그 듣는 청취자분들은 이게 도대체 어떤 자리길래 이 정도냐라고 그러니까. 예, 우리 예. 서초구청장 자리가 꽤 큰데 또 여기에 뒷배경이 또 하나 있어요. 또 있습니까? 네, 왜냐면은 이거는 그냥 우리 추측입니다. 음. 물론 추측이지만 그 조은희의 남편이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입니다. 뭐 별 얘기도 안. 그 변호사가 이 전성수 구청장의 동창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탑다운이냐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조은희의 어머니, 조은희의 어머니가 다시 말했어요. 다시 김건희의 정리해 주시죠. 엄마. 예, 예. 네, 최은순 씨. 최은순 씨 변호를 합니다. 조은희의 남편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네, 맥락이 이제 딱 맥락이 이해 가십니까? 맥락이 이해가 되네. 그래서 최은순 씨가 1심에서 유죄였는데 2심에서 뒤집어서 무죄가 됩니다. 은인이죠. 그 은인의 친구이자 조은희의 다음 배 찐친인 전성수 구청장에게 공천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V0까지 나와서 난리를 칠 수밖에 없는 상황. 유출을 하니까 그냥 그게 정답 같은데요.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 유추인데요. 저희 서초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아. 내용입니다. 예. 네. 그 배경에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모두 하고 있었는데 진짜 이제 명태균 게이트 생기면서 여기까지 다 연결이 돼서 뭔가 증거가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와 관련돼서는 뭐 서초구에서 그냥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그때 이상했지. 이유가 다 있다. 우리 그때 김병주 의원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냄새가 나고 징후가 있으면 결과가 나온다. 제가 아까 얘기를 들으면서 뭐 서초구청장 뭐 대단한데 네. 이게 뭐 대통령 당선인이 서초구청장 국회의원도 아니고 내가 뭐 맞습니다. 무시한 건 아닙니다만은 뭐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있는 곳이긴 하지만 뭐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변호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하고 싶었구나라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계엄이라는 엄청난 일이 벌어져서 그렇지 이 내막을 들어보면 네. 이거 하나라도 큰 게이트로 비화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면 윤석열, 김건희 일가는 본인들한테 충성을 다한 사람 그리고 본인들과 관련이 돼 있는 사람은 또 끝까지 이런 식으로 챙겨주는 그러니까 공직을 사적 이익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이런 것도 단면으로 보여주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 정부청장이 논란이 된 적이 또 한 번 있습니다. 어떤 걸로 논란이 됐냐면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는 이 장면을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파면 되고 나서 아크로비스타 집으로 복귀할 때 음. 굳이 구청장이 나와가지고 거의 폴더 인사를 하죠. 네, 맞습니다. 허리를 바짝 굽혀서 인사를 했거든요. 자, 그거에 대해서 구의회에서 지적을 해요. 어떻게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냐? 정부청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다운 정으로 간다. 인간다운 정으로 갔다. 그리고 저한테 지금 90도로 절했다고 하는데 제가 다시 봤다. 90도는 아니고 한 45도 정도 했던 거. 그 그러니까 말이 이게 네. 반성도 없고 뭐 여기서- 너무 당당한 거예요. 여기서 약간 깨알 자랑을 하자면 그게 저희 지역위원회 소속인 이제 구의원 그 박재영 의원이 이렇게 구정 질문을 했어요. 그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실. 날카로운 네. 질문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90도 인사를 하고 저희는 그걸 다 보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내란범이 돌아왔는데 이거 말이 되느냐 이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야, 오늘 정말 지방 정치를 속속들이 샅샅이 파헤쳐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방선거 앞두고요. 지방의회 의원도 이렇게 중요하고
네. 구청장도 이렇게 중요하다. 아니 근데 수초는 중요하죠. 서초구가 네. 거의 지방으로서. 9천억 정도의 예산을 갖고 있고요. 그렇죠. 아, 예. 네, 그 예산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구청장을 누굴 뽑느냐에 다음 국회의원 그리고 지역의 홍보 그렇죠. 이런 국회의원들이 것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잡혀지- 그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구청장하고 중요한 지자체장. 역할을 예. 하죠. 네. 예, 다음 소식 넘어가 보죠. 이번에는 이제 지방 정치를 좀 벗어나서 중앙 정치를 좀 얘기해봐야 되겠네요. 어저께 국민의힘 쪽 상황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인요한 의원이 사퇴했어요. 예. 인유한 의원이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요. 지난 1년 반 동안의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으로 돌아가길 희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업에 복귀해서 국가 통합과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2023년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임명됐고 친윤으로 분류된 인물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막 비대위원장을 맞습니다. 혁신 예. 했었고 네. 그리고 뭐 본업으로 돌아간다는 건 그 세브란스 의대로 다시 돌아간다는 의사로. 거죠. 예, 의사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어제 보도에서 뭐 크게 다루어지지는 않았고요. 그냥 묻혀버릴 만한 보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 기사를 픽한 이유는요. 친윤계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상황으로 비춰집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이제 각자 살 길을 찾기 시작한 거 아니냐. 아마 이게 신호탄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실제로 오늘 아침입니다. 불과 한두 시간 전에 장해찬 전 최고죠. 전 최고가 방송에 나와서 도피했다. 이건 도피다. 이렇게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장해찬 전 최고는 이번에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임명 직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임명 직전. 확정은 아니고요. 오늘도 본인이 차마 말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봤을 때 부인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직전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내정이죠. 이거 뭐 네.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장해찬 전 최고가 그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이 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계속 좀 파란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나요? 실제로 지금 당원 게시판 문제를 먼저 제기한 게 장해찬 최고위원이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 못지않게 친한계에 대한 어떤 감정이 굉장히 강하고 또 극우적인 말들도 서슴지 않고 있고요. 본인이 국회의원 나가다가 이제 잘렸잖아요. 예. 이제 과거 한동훈 발언 대표. 때문에 그때 근데 당시 다 이유가 비대위원장이 있어요. 한동훈이고 예.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제 한동훈 비난하고 예. 그랬었죠. 그러니까 본인은 스스로도 아주 뭐랄까요, 금이환영, 나 이제 귀환한다 이런 뉘앙스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고요. 그래서 사실 어제 인 의원의 사퇴를 보고서는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사실은 어제 인 의원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정치권의 진영 논리와 흑백 논리 때문에 그만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인 의원이 계엄 이후입니다. 2월에 나는 가슴으로 윤 대통령을 이해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할 만큼 친윤이고 그리고 극우적 발언들도 막 서슴지 않았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장해찬 전 최고의 귀환, 인 의원의 사퇴 이런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친윤은 사실상 뒤안길로 사라지고 새롭게 구도가 형성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나옵니다. 인유한 의원이 사실 인유한 의원이 이제 의사로 있을 때는 네. 사실 이제 북한 쪽에 이제 북한 지원 활동도 하고 또 그 집안 자체가 맞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 한국과는 굉장히 인연이 깊은 곳이고 해서 꽤 많은 존경과 사랑을 많이 받았었죠. 예, 맞습니다. 했죠. 근데 예. 이제 사실은 약간 꼰대, 좀 나이도 있고 약간 꼰대스러운 부분이 있긴 있었는데, 예. 근데 이 국민의힘 의원으로 와서는 굉장히 친윤의 거의 전면에 섰죠. 그리고 굉장히 그게- 보수 아니었습니까? 네. 원래 네. 굉장히 보수고 원래 그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는 있었는데 이제 국회의원 되면서 더더욱 그랬었고 그리고 아주 최근에 활동이 좀 뜸하긴 했습니다만은 초반에는 이 윤석열 정부 출범과 윤석열 정부의 이제 실정에 대한 책임에서 피할 수는 없겠죠. 네, 피할 수는 맞습니다. 없죠. 예. 예.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렇게 했으면 오히려 좀 보기가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진영 논리를 핑계로 그만둬서 뭔가 명분도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 아니 뭐 근데 이런 저는 이유를 사퇴 이유를 이제 그거를 했잖아요. 국민 통합을 위한 희생인 것처럼. 네. 근데 여태까지 갈라치기를 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 내려둔다는 말이 너무 가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네. 사과하고
과거에 대한 잘못을 사죄할 만한 기회를 놓친 거로 또 그렇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인유한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친윤들도 이렇게 뭐 정치를 계속 하더라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포지션 변화를 좀 시도하고 있죠. 예, 뭐 어제 그제 전화해 드린 바 있습니다. 원조 친윤 윤한홍 의원이죠. 윤한홍 의원도 윤 전 대통령과 인연 뭐 이런 거 다 벗어 던지고 계엄 굴레에서 벗어나자. 이거 장 대표 앞에서,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앞에서 한 얘기입니다. 방송에 거의 안 나오시는 분인데 네, 오늘 아침에 방송에도 나왔더라고요. 맞습니다. 방송에도 나와서 자기는 원래 그 윤석열, 김건희한테 미움받았던 사람이다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뭐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아무튼 그러니까 명태균 어쨌거나 거기에 보면 맞습니다. 윤한홍을 뭐 네. 잘라라 뭐 이런 얘기가 네. 나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이야말로 또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본인들을 사적 권한을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뭐랄까요, 측근들도 서슴없이 잘라내는 이런 것도 윤한홍 의원 사례죠. 근데 그때 네. 명태균 씨 이야기는 이 국민의힘 분열의 사단이 윤핵관으로부터 왔다라는 얘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윤핵관이 너무나도 권력을 잡으면서 윤석열과 김건희를 약간 조금씩 뒤로 하고, 왜냐하면 실제 정치 권력은 윤핵관이 훨씬 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생기면서 분열이 일어났다, 균열이. 그러면서 이 과정이 생긴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잘라라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사실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 이제 윤석열을 데려올 때는 그렇죠. 정치를 잘 모르니까 바지 사장처럼 바지 사장. 우리가 이제 데려왔는데 데려오고 이제 그걸로 이제 대중성이 있으니까 그걸로 일단 대통령 시키고 그다음 실제로는 우리가 다 해먹어야지, 다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옆에 김건희가 있었다는 거를 그렇죠. 그리고 바지 제대로- 사장이 자꾸 진짜 사장처럼 행세를 하니까 벨이 꼬였던 거죠. 그렇기도 하고 김건희와 검찰이 한 몸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수차례 얘기했지만 뭐 무슨 지시를 내리는 듯한 네. 수사 지시를 내리는 듯한 이런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국민의힘이 좀 많이 얼어붙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럼 뭐 그 얘기도 많이 하죠. 이제 윤한홍 의원도 오늘 그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한 10분 동안 전화로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욕을 많이 들어서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대부분 이제 당선이 아니라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그거 했던 게 이게 윤석열 후보가 워낙 이게 욕을 예. 이게 검찰 시절부터 그랬겠죠. 막 듣도 보도 못한 욕을 막 섬찟한 그런 욕들을 막 하니까 내가 이제 술과 여기서 욕의 일상화. 말하기는 좀 그런데 막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욕을 들어보지 못한 의원들이 그렇죠. 그 약간 멘탈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이 필요한 거란 이야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에 있을 시절부터 한동훈이 그러니까 윤석열의 그런 성정을 잘하는 거죠. 예, 누를 수 있는 사람. 음. 한동훈 정도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도 또 한동훈이 또 인정을 받았고 또 김건희하고도 그만큼 또 친연성이 있었고 그런데 또 역사가 또 가만 내버려두지 않죠. 또 둘은 또 갈라서고 이렇게 된 겁니다. 예전에 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이제 검찰총장 할 때 이제 그 윤석열은 주로 하는 일이 거의 이렇게 6시쯤 되면 이 밑에 사람을 이제 몰고. 검찰 후배들을 네. 쭉 데리고 쫙 술 마시러 가고 예. 그러면 한동훈이 남아서 이제 정리하고 뭐 공소장 뭐 이거 막 하고 서류 작업하고 그런데 이제 늘 술 마시러 안 오니까 그렇죠. 술 마시러 안 오니까 이제 다른 그 후배 검사들이 왜 동훈이는 왜 안 오냐 그랬더니 걔는 좀 일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 나서 아침에 가면 네. 이제 딱 서류 딱 맞습니다. 가서 이제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매일 아침 11시에 출근하고 제 친구 중에 술을 거의 매일 지금도 매일 먹는 분이 있는데 아침마다 괴롭고 아침마다 그렇게 일찍 출근 못한다. 네. 그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면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해가 아니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예. 이거 무가금님 이런 댓글을 보내줬네요. 친윤이란 게 이념형이기보단 B급 기회주의자 성향의 집단이란 생각을 해서 뭐 기회주의자들은 상황에 따라 자기 신념도 바뀌어요. 뭐 그런 측면도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친윤들 중에서 윤한홍, 권영세, 주호영, 권영진 예. 의원 등은 이제 약간 태세 전환을 했고 지금 이철규, 윤상현, 나경원 등은
아직 그런 게 없는 거죠. 예, 없는데요. 예. 지금 아마 정치 고관여층,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윤상현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태세 전환을 이미 마음속으로는 했을 것으로 모두 그렇게 네. 판단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언제거나 의견을 바꾸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침묵하는 사람 중에는 술친구 박성민 의원도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더 알아보죠. 통일교 로비 의혹인데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뉴욕에서 예. 뉴욕 출장에서 오늘 아침에 인천공항으로 돌아왔고 예. 거기에서 이제 그 장관직 사의를 표명하고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죠. 예, 오늘 아침 속보로 모든 언론이 다 일보로 이 보도를 내놓았는데요. 인천공항에서 취재 진행하고 직접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다. 이렇게 사의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모두 다 부인하는 거죠. 예. 이런 일이 전혀 없었다고. 예,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 이렇게 얘기하면서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1부는 여기에서 매듭을 짓고요. 지금 앞쪽에 프롬프트가 잘못 썼네. 전재수 의원님 1층에 도착하셨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안타까운 마음에. 예.